남았습니다. 공란을 두지 마십시오. 공란을 두시면 제가 이제 서로 바꿔서 상대 지도자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술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공란을 놔두시게 되면 틀리게 되시겠습니다. 분 남았습니다. 필기 6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실기 합격하셔도 사실 불합격 되시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데 필기 시험 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연수 받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지금 필기 시험 보시는 내용을 다 인지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연수 왔는데 이거 하나는 얻어갔다라는 생각 하시는 거 성공적인 연수고요. 다 쓰셨으면 앞사람하고 시험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주십시오. 자, 저는 오늘 연수를 맡게 된 이영주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1년에 2번 지도자 연수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하고 6월 달에 그래서 1년에 2번 연수를 받고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비대면 연수까지 치면 1년에 한 4, 50명 정도 지도자분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가가 하고 있는 건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매년 3, 4월 달에 신청을 하셔서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지도자라는 게 있어요. 전문 지도자라는 게.
전문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전공자들, 이 전문 지도자를 좀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 지금 체육 전공자가 있다면 사실상 큰 메리트는 전문 지도자, 전문 지도자가 더 높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은 사실상 이전까지는 1급, 2급, 3급 있었는데 3급이 없어지고요. 1급, 2급, 생활체육도 1급, 2급.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밖에서 내가 농구교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생활체육 지도자 2급을 반드시 따셔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사실상 농구교실을 체육 시설업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간 자격증이 많은 협회에서 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농구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농구협회, KBA죠. KBA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심판 자격증. 심판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 지도자는 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피바라는 이름으로 지도자 연수도 자격증이 있긴 한데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심판 자격증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는데 보통 지금 사실상 이제 학교 감독님들은 반드시 이 피바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플로어에 앉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지를 제가 좀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추후 농구협회 사이트에 자꾸 접속을 하셔서 위에 연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간제 교사나 방과 후 교사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으로 농구 관련된 거, 심판 관련된 거, 특히나 세월호 이후로 이제 CPR, 응급처치를 이 세 가지를 따시면 학교에 들어가시기가 원활합니다. 수강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격증으로 이제 유선상으로 어떤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농구 연합회라는 이런 좀 이름 길죠. 예전에 나바라고 해서 지금도 농구공 보시면 나바가 찍힌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 이후로 피바가 한 나라의 농구 단체는 하나다라고 해서 그때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로, 대한농구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구협회로, 배구협회 같은 경우도 대한배구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회가 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의 농구협회가 하나고요. KBL, 그다음에 WKBL 이 부분은 리그의 이름입니다. 똑같이 NBA랑 똑같죠. 많은 학생들이 지도 현장에서 보면 이거는 되는데요, 이건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지도자분들은 피바의 규정을 숙지하셔서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리그 이름입니다. 리그 이름은 흔히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그들이 쓰는 룰이 되겠죠. 우리 왜 흔히 말하는 코리안 스텝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피바는 엄격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NBA 선수들이 피바 대회 나오게 되면 선수권 대회 나오게 되면 사실 실책이 좀 많아지죠. 트래블링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트하게 보다 보니까 왜냐면 덩크하려다 보니까 3스텝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말하고 제임스 하든은 얘도 그런 부분에 약간 비하는 거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정확히 머릿속에 이제 선을 그쳐야 돼요. 이런 조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왜냐면 지도자로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시험 문제를 하나씩 보면요. 제가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보시면 21번서부터 사실 25번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사실 마지막에 출제되는 시험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요.
항상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집중하고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집중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출제자는 항상 뒤에다가 어려운 문제도 내고 배점도 세걸 내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 현장에서 코치님들이 가장 많이 들으셔야 될 게 사실 이 지금 농구 코트예요. 코트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28. 여기는 15. 자, 농구는 라인 선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골대 밑에 점을 찍어서 라인을 체크합니다. 3점슛 라인은 6.75입니다. 6.75. 그럼 반대로 NBA는요? 7.2. 50cm가 깁니다. 50cm가 깁니다. 자, 자유투 라인 선상은 베이스 라인에서 자유투 라인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5.8. 센터 서클, 페인트 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큰 거 정도는 자유투하고 3점슛 라인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농구는 100점이 넘는 득점 경기다 보니까 이 정도는 지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명칭하고 같이 알려주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슛이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지역이 어디죠? 가운데. 그죠? 네, 어디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명칭을 이제 아셔야겠죠. 어디죠? 뭐라고 하시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기 이거 선생님 그렇죠. 코너죠. 코너. 예, 코너다. 코너. 그러면 양쪽 45도는 예, 맞습니다. 윙입니다. 윙. 정확히 하시네요. 자, 여기는 예, 탑입니다. 네, 탑. 알고 계셨나요? 포인트라고 말씀. 네,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운데는 그렇죠. 하이죠. 하이. 자, 여기는 여기는 엘보라고 합니다. 엘보. 그럼 로우는요? 로우는 보통 골밑을 다니게 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쓰셨어요. 자, 그럼 밑에 보십시오 한번. 네. 왜냐면 이 농구장을 그리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내가 뭐 칠판 가지고 아이들 지도하실 때, 혹은 보드 가지고 지도하실 때, 아니면 이면지 가지고 지도하셨을 때 코트 그리고 어디서 슛 쏴? 야, 탑에서 때려야지, 윙에서 때려야지, 코너에서 때려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야, 저쪽 구석에서 때려야지, 야, 저쪽 가운데서 때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이 명칭 부분은 사실상 제가 대학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꼭 시험을 냅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럼 제가 오늘 출제자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다른 건 뭐 당연히 20번까지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지도 현장에서. 드리블을 어떻게, 패스를 어떻게, 슛을 어떻게, 당연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선수를 만드는 거냐 지도하는 거냐, 이게 항상 야구도 그렇고 구기농구도 가장 중요해요.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어떻게 했을까요? 만드셨죠, 사실상. 네, 손흥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흥정 씨를 엄청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네. 저도 한 이틀 전에 기사를 봤는데 손흥정 씨가 개인 레슨을 하면 7만 원, 8만 원 받으신다고 이제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대학 현장에서나 아니면 이런 협회나 학회나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손흥정 씨 대단하시죠. 근데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 다음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까는 체육 관계자들이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니까 뭔가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K-팝 스타들, 예를 들어서 BTS. 자, BTS가 만들어놨을까요? 지도를 받았을까요? 방시혁이라는 대표님께서 연예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운7 기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운이 70%고요, 기술이 30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BTS는 사실상 정말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많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럼 다시 BTS가 나올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BTS가 다 군대가 있지만 다시 나온다면 사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만큼 위치에 올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다. 타이밍도 좋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왜냐면 정말 뛰어난 아이돌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만 사실 너무 잘해도 사실 운이 없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오면 지도자들한테 지도를 잘하셔. 여러분들이 지도 현장에서 가장 잘하시는 게 지도예요, 지도. 코치님들 현재도 계속 제일 많이 쓰이고요. 우리 뇌리에 박힌 이름이 스킬 트레이닝. 이름이 명칭이 멋있어요. 스킬 트레이닝. 농구 지도랑 또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지도를 하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오다 보니까 시각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선생님 스킬 트레이닝 해주시나요? 뭐 해주시나요? 이런 말을 하는데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사실상 누가 쓰는 거죠? 트레이너가 쓰는 거예요. 트레이너. 그럼 지도자는 뭐라고요? 지도자는 코치라는 거죠. 명칭이 다르요. 너는 농구를 트레이닝 받고 싶은 거냐, 지도를 받고 싶은 거냐. 사실상 이 부분서부터 선을 긋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뭐가 될까? 왜냐면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트레이너로 가는 거냐. 왜냐면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지도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왜?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슴 근육이다, 뭐 하체 근육이다,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트레이너라고 말을 쓰는 거죠. 지도자라는 얘기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는 사실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체 같은 경우 시험 보실 때요, 역학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생리학도 시험을 보시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학도 시험 보시게 되고, 체육, 역사, 체육학도 시험 보시게 되고,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보통 어려운 건 다시 좀 빼시거든요. 생리학이나 역학 같은 경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데, 사실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학문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 소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저희가 항상 매년 연수를 진행하는 어떤 테마를 말을 하는데, 오늘 귀가하시면서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서부터 25번은 지금 이 명칭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 명칭이 하나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이제 지도자를 꿈꾸고 지도를 연수를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지했다면 내 생각에 이 사람을 맞게 했다, 응원을 쳐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이런 거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X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많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 군데를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명칭이 인정.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께서 지도자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분이 지도를 하시는데 서로 지도자인데 이분이 이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이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시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제 건데. 안 바꾸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하고
왜 그냥 제가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이요. 여러분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21번에서 25번까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상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배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번 지도자 연습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시험 문제가 사실상 운전면허도 그렇고요. 일반이에요 항상. 그런데 그래서 올해서부터 시험 문제를 계속 뒤집어 버리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해석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불합격자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 생활체육협회 농구 지도자 연수를 맡아서 한계범 회장님이랑 한계범 농구실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협회로 들어가면서 맞추면서 저희가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단체를 민간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체 지도자 연수 받았던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가 영향을 강화하자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중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반대편에 있는 지도자가 뭔가 좀 알고 있구나 맞다 그러면 동감해 주시면 되고 아유 이 사람은 전혀 모르네 그냥 X 해주시면 돼요. 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걸로 뭐 당신 50점이야 불합격이야 이게 아니라 이분이 그걸 인지하고 계신 건지. 예. 20번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경기 중에 어떤 플레이어가 경기 전체를 지휘하고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 선수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키 플레이어라는 표현도 좀 쓰고요. 흔히 말하는 포인트 같은 단어 말을 씁니다. 예. 에이스는 아니에요? 네? 에이스는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생각할 때 에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반대편에 있는 지도자분도 이걸 에이스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농구 용어를 할 때요. 사이드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골 밑은 표현을 뭐라고 하죠 사실상? 엔드라인, 그죠? 근데 엔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야구는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젊은 코치님들 뭐라고 하죠? 베이스라인. 예, 베이스라인. 똑같은 말이에요.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근데 20분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이걸 에이스라고 생각하는구나. 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동감해 주시면 돼요. 예. 서술형은 논술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배점이 사실 좀 달라지게 되죠.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가지고 에세이들도 많이 쓰거든요. 주관적인 부분. 자, 19번입니다. 농구팀에서 경기 도중에 가지는 플레이북에 따라 행동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플레이북. 자, 코치님들이 패턴을 정해요. 옵션을 막 정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세트 오브 패스. 세트 오브 패스. 혹은 시스템 플레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플레이. 하셨으면 뭔가 알고 있었는데 패턴 플레이 본인이 생각할 때 패턴 플레이가 맞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정답을 알려드린 겁니다. 정답. 반대편에 있는 지도자분이 이분은 이거 뭔가 알고 있는 거 같다. 라고 하시고 내 대신 정답을 써주세요. 이거 시험지 가져가실 거니까 써주세요. 예. 시스템 플레이. 대신 공란으로 나왔으면 X를 넣으시면 됩니다. X.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 얘기하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쓰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20번 두 개가 빠졌습니다. 플로어 제너럴이라는 말도 씁니다. 플로어에서 장군이다. 제너럴이라는 말도 쓰고요. 혹은 플로어에서 리더라는 말도 씁니다. 저쪽. 자, 18번입니다. 경기 도중에 특정 수비 전술을 사용할 때 선수들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가로막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 이제 학생이 쓰면은 존 디펜스라고 썼어요. 경기 도중에 팀 이 특정 수비 전술을 사용해서 서열 수습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 선수를 가로막아요. 뭐라고 해요? 디펜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뭐 사실상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걸 쉐도잉이라고. 쉐도잉.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쉐도잉. 내가 지금 수비일 때 아니면 공격일 때 수비들이 일정 수비자. 공격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막아. 그 친구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디자인이랑 슈팅은 좀 다르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디나이 맞는 것 같아. 뭔가 타이트하게 붙어서 공을 컷하려고 붙었으니까 왜 보통 우리가 경기 중에 야 5번 포지션 디나이해 4번 디나이해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또 언급을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용어적인 부분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써주세요. 이 사람은 디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통상 그 상황을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좀 이제 알고 있지. 우리가 사실 지도하다 보면 여기서의 저기서의 이게 아니라 이런 명칭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존 디펜스라고 썼는데 저는 이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수비니까. 19번은 틀리셨습니다. 네, 플레잉 팔로잉은 틀리셨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앞 사람이 내가 쓴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연수봤는데 저쪽 분은 이제 사실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잠깐 나오신 거죠, 시험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가장 어린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어리고요. 네. 또 여기 있는 여자 학생은 대만 사람, 타이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보신 거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서로 알고 있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사실 연수의 목적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나 뭐 다른 거랑 다르게 모든 협회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오늘 짧은 시간 어떻게 법적으로 8시간 같이 연수를 받으시면서 좀 공감대, 그다음에 농구라는 공감대에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알고 가시는 그 큰 자산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25번 보시면 왕소인 양은 3점 포인트 윙, 코너, 세미서클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 중요한 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지도 현장에서 쓰고 있는 탑이나 코너나 윙이나 여기 선생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도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쓰게 되죠. 야 45도에 슛사 라는 말보다는 야 윙에서 슛사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농구 실력이 완성 선수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 문제의 정답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농구 완성의 선수에게 공격과 수비 기술을 모두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슛, 패스, 드리블, 수비 위치, 팀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선수의 다양한 게임의 상황에서 가치 있게 만듭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험블 리더십, 겸손하는 거거든요. 험블이 겸손하는데 자신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겸손한 자세를 갖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열린 소통. 팀 내에서 열린 소통을 장려하고 팀 의견에 존중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며 그 부분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희생적 행동.
팀 이익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팀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보이며 팀원들을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이 그 부분 문제에서 나와야 됩니다. 매년 지도자 연수 때마다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농구 지도자 연수 가는데 LA 레이커스의 델 해디스라는 감독님 밑에서 좀 연수를 받았거든요. 2주간 미국 오하이오에서 연수를 받는데 농구 전문 기자인 손대범 기자라는 분이 그분한테 이걸 꼭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코비 브라이언을 픽업을 했거든요. 레이커스가 당시에 코비랑 샤키롤이랑 두 명의 에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농구적으로 완성된 선수들이죠. 사실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이제 뭘 가르쳐야 될까요? 물어보다고 하더라고요. 손대문 기자님, 이 두 명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아까 그 부분이 정답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 두 선수한테 첫 번째가 뭐였냐면 2시에 운동 시작이면 30분 전에 1시간 정도 와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드래프트하고 팀 내 적응을 할 때, 왜냐면 너희를 보고 나머지 선수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코비 브라이언이 어떻게 하죠? 9시 연습을 새벽 4시에 플로어에 옵니다. 새벽 4시에.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새벽 4시에 와서 웨이트하고 농구하고 있는데 다른 팀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요. 그 선수들 때문에. 예. 코비 브라이언이 사실 난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난사하는데 그래도 그 선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성실함들이 보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 두 선수가 사실상 또 불화가 발생하죠. 뭐가 안 됐죠? 소통. 처음에 잘 됐어요. 근데 경기에 경기에 지면 좀 소통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이랑 사이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요, 사실. 예. 우리도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수업 현장이나 지도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소통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는 MZ 세대 얘기를 항상 많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실 좀 나아져야 되는데 척박해져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오탄이라는 선수를 사람들 많이 칭찬해요. 왜 칭찬하냐면 습관적으로 이 선수가 쓰레기를 주워요. 이거는 많이 얘기를 또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 쓰레기 줍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시킨 거죠. 여러 가지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현장에서 생각할 때 이 이기적인 부분을 좀 없애주셔요. 왜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팀의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팀이. 그래서 저는 농구대회를 보낼 때 사실상 교체 선수가 없이 그래요. 사실 가다가 쥐도 나고요. 5반씩 퇴장도 당하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도 5명 딱 알아서 해라. 코트 안에 대회 나가면 욕하는 코치님도 많습니다. 제가 거듭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대회 나가면 사실상 웃고 사진 찍어주고 영상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거기서 욕하고 뭐 시발시발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이 선수가 정말 3점 슛을 빵빵 넣고 뭔가 하진 않거든요. 습관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습관이 버릇처럼이라는 버릇의 습관처럼 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저희 2024년 모토를 좀 정했는데요. 좋은 버릇을 갖게끔 한다면 분명히 코트 밖에서 대회나 이런 걸 하셨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에 따라줄 겁니다. 그 순간에 사실 욱박 지르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아마 그건 제 생각에는 감정 조절 부분 때문에 뭐 내가 가르쳤는데 제대로 수용 못하니까 당연히 뭐 그럴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자면 지도 현장에서는 그냥 평소에 지도할 때 심하게 느끼는데 하지만 대회 현장만큼은 편하게 열어주시면 당근하고 채찍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선수가 잘한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채찍도 주고 당근도 줘야 될까요? 저는 대회 나가면 당근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사실상 칭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근하고 채찍하고 주면 더 좋겠지라고 하지만 더 좋지는 않습니다. 더 좋지는 않다는 거. 자, 17번까지 했습니다. 자, 16번 농구 지도자가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지도 능력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16번입니다. 16번 정답은 농구 감독이 농구 지도자가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 기술과 전략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농구 감독은 기술적인 지식, 효과적인 의사소통, 동기부여 기술, 전략적 판단 조합이 필요합니다. 감독은 상대 팀을 분석하고 전략을 조절하며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게임 중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사실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또 다르다 보니까 지도를 내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거부하는 언급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16번에 이 학생은 이제 라이팅을 영어로 다 썼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썼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금 리더십이라는 말을 좀 썼어요. 근데 17번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그 지도자 연수할 때 많은 감독님들이 얘기하는 게 겸손하고 험블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6, 17을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지도자 연수를 하면 2주 동안 2주 보통 2주를 해요. 2주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감독님들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이슨 키드 감독이다. 예전 좋은 선수들 우리 감독 코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만나면 한국 지도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딱 가는 순간 전술이나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가요. 딱 가면 도착하면 감독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막상 오면 한 주 동안은 거의 가르쳐준 게 없어요. 계속 이런 철학적인 얘기, 교육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분들이 떠나요. 뭐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2주차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 그 데렉 오늘 한번 검색해 보시죠. 데렉 해리스입니다. 데렉 해리스. 시카고 불스 감독님 계시죠? 시카고 불스.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 누구시죠? 마이클 조던 때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만드신 필 잭슨. 이분은 모션 오펜스라는 걸 만드셨어요. 모션 오펜스. 마이클 조던, 피펜, 무드맨. 현대 농구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죠? 이 삼각형이 아니죠. 현대 농구는 두 명입니다. 두 명. 투맨이 상당히 중요해요. 농구는 사실 둘이 하면 끝입니다. 그럼 팀 내 5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중에 2명만 에이스가 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5명을 다 키우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지도자로서. 하지만 5명을 다 키운다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에이스가 존재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현대농구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외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투맨을 가지고 스크린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공간 확보를 하고 공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농구 같은 경우는 오펜스를 세트 오펜스 정말 많이 하죠. 세트 오펜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속공 패스트 브레이크라고 아까 이제 문제가 나오실 텐데 자 패스트 브레이크는 속공입니다. 속공의 용어입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존 디펜스에 대한 서술입니다. 존 디펜스는 뭐뭐가 있죠? 존 디펜스는 3-2, 2-3, 2-3, 1-3-1, 1-1-3. 1-1-3 아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1-1-3.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 여러분 중에 1-1-3를 아시는 분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삼성 썬더스의 지금 현 감독대 김효범 선수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1-1-3가 존 디펜스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건 우리가 몰랐던 거, 이걸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2-3의 3-2의 변칙적인 플레이예요. 1-1-3를 정말 미국 팀이 많이 합니다. 필리핀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이 수비를 하게 되면 한국 팀이 제일 당황합니다. 보이던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 팀들이 이걸 하게 되면 스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스틸. 그래서 이분은 꼭 오늘 가서 아니면 이따 점심시간에 쉬실 때 뭐 어떤 건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나요? 15번에 상대편 지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만 쓰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존 디펜스 지역방어죠. 지역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 주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X를 주시면 됩니다. 네. 원선쓰리가 그 말을 먹고 그건가요? 네, 1-1-3는 자 이제 쉽게 보니까 말을 먹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수비하실 때 자 이렇게 지금 3점줄 라인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1-3-1인데요. 1-1-3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때 보면 그러면 패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위로 올라가고요. 이 사람이 여기 컷해버려요. 이 두 명은 머릿속에 벌써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트랩을 합니다. 함정 수비를 만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 45도 열어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45도. 이게 때리면 되는데 사실상 대회 때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칙적인 수비다 보니까. 지역 방어. 이거 지난 연수 때 질문하셨던 게 있는데 4명이 지역 방어를 하고 1명이 맨투맨을 해요. 네? 이건 뭐죠? 박스원 혹은 아이솔이라고 하죠. 아이솔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변칙적인 수비. 네. 왜냐면 지역 방어는 그 코트를 지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지도자분들이 이거 들어봐.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농구협회나 타기관에서 이제 자격증 연수 다 사실 받은 상황에서 자격증 다 갖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2017년 저는 이전하고요 이후하고 좀 달라진 게 이전에는 사실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뭐지 농구 선수들한테 직접 제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레이크 창원에 있는 팀의 김동우 코치님한테도 물어보고 양동근 코치님한테도 물어보고 야 원원수비 들어봤어? 원원수비 형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김영훈 코치만 알더라고. 왜냐면 그 친구는 캐나다 출신이다 보니까 형 지역방어 너 어떻게 알아? 그거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왜 안 하지? 이 감독님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거. 근데 공부하시면 이게 되게 무서운 전술이에요. 왜냐면 지역방어인데 함정을 만들어. 함정을 정말 많이 파고. 함정. 슬램덩크 보시면 국산에 전진 못하게 해요. 아십니까? 자,
이렇게. 자, 북산입니다. 북산. 더 퍼스트 슬램덩크 보시면 드로잉을 합니다. 드로잉 하면 자유투나의 선상에 이거 만화도 그림 나와 있어요.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라인 선상, 하프라인 선상에 두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한 명은 뭐예요? 이제 아웃 오브 바운드를 막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오른쪽을 막아가지고 왼쪽으로 주게끔 해요. 왼쪽으로 주게끔. 그러면 이 선수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럼 두 명이 헤어 싸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선수 빠른 스피드로 돌파하면 되는데 그거는 만화상에서 나중에 이제 나오죠. 송토서한테 이케라고 하죠. 뚫라고. 이거는 뚫을 수밖에 없어요. 패스를 하면요. 그렇죠. 무조건 커치. 왜냐면 우리는 다 이걸 알고 자, 어찌됐든 그러면 패스가 일로 갔어요. 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선수. 일로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선수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받고요. 다른 선수 달려오면서 트래커입니다. 백코트 바이레이션 걸리게. 혹은 몇 초 안에 이걸 묶으면 돼요? 8초.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이 전진을 못하게 만들죠. 복사를. 네. 왜? 농구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10점 이상 벌어지기 시작하면 멘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1쿼터에 경기하는데 A팀 대 B팀 하는데 30대 5예요. B팀 점수가 5예요. 그럼 2쿼터 때 전략은 뭐예요? 2쿼터 때 전략은 이 점수를 20점 차로만 줄입니다. 뭐든지 조금씩 가요. 조금씩. 근데 흥분해서 이런 부분들 간과하시면 한 번에 절대 못 쫓아갑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화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 전술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패턴들 아까 얘기한 대로 113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정말 와 이거 신세계구나.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내가 지도 현장에서 한번 가르쳐 보시면 그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스포츠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비싼 돈을 내고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내가 이 연수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사시는 거잖아요.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도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원더원스리 연습하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에 소연이 양이 얘기한 거는 그 지역을 지키는 거라고 표현을 좀 했어요. 맨투맨 부분 얘기를 좀 언급을 하고. 맨투맨을 반대. 네. 얼터네이티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4번 농구에서 팀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하고 리더가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십니다. 자, 14번의 정답은 농구팀에서 리더십은 주로 기술, 경험, 의사소통의 조합으로 형성됩니다. 팀 내 리더는 동기부여이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본인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코트 안팎에서 지도력을 제공하며 팀워크와 조화를 촉진합니다. 14번 정답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계속 지금 뒤에서 문제가 올라가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가 중요하다. 그럼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정답들이 꽤 많아요. 그죠? 네. 사실상 이제 지도자가 사실 이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이 에이스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야, 겸손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 왜냐면 그런 선수들 요즘에 제가 좀 안 좋은 거를 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보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거 사실상 농구 생활체육에는 사실 빈번한 일인데 자 A라는 동호회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동호회를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적을 시킵니다.
각 팀에 뭐 형님이 계시고 코치가 있고 뭐 학연, 지원, 현역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빼가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보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요. 대회를 막 나가요. 중학교 때.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항상 또 보이는 애들이 있고 입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때 뭉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상금 킬러가 시작됩니다. 예. 대회를 나가서 이제 막 석권을 하죠. 그럼 어느 순간 잘하는 애들끼리 뭉쳐있어요. 자, 이제 좀 밑으로 가볼게요. 자, 사실 초등부는요. 초등부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A라는 농구교실이 있고요. B라는 농구교실이 있어요. A라는 농구교실 다니고 있으면 B라는 농구교실 학생을 빼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DM,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DM을 통해서 야, 너 우리 농구교실 와라. 내가 이렇게 후원해줄게. 서포트해줄게. 이런 일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인성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아직 인격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 현장에서 사실상 수업 전에 전후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언급하고 얘기해야 아 나는 저 코치님하고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사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사실 저희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명 지도자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변화는 사실 저는 한두 명서부터 시작된다고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나부터 조금 달라져야겠다. 그래 가라 씨. 나 필요 없다. 나 또 다른 애 잘 만들어내면 되지. 예.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부입니다. 손흥민 만들어내는 것보다 한 명을 내가 잘 지도하는 거,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잘 지도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야구 감독님도 내가 선수를 잘 만들어내야 돼.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뛰고 있잖아요. 유현진이 뛰고 있잖아요. 자, 그럼 감독님들이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지도했어요. 잘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했어요. 손흥민하고 다릅니다. 손흥민은 아버님이 진짜 만들어내신 거고요. 그 선수들은 감독님들이 당연히 본인이 잘했겠죠. 잘하는 상황에서 더 잘하게끔 지도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강 야구에 있는 우리 감독님을 극찬을 하잖아요. 네. 최강 야구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야구 되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거 보면서 사실 많이 느낍니다. 그 감독님의 말 한마디에 뭐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잘 지도하시는 분 같아요. 그 전에는 뭐 김웅용 감독님 계시고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야구를 잘하시는 분이나 농구를 잘하시는 분이 잘 지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마이크 조단이에요. 마이크 조단이 농구를 최고 잘하시겠지만 샤롯이라는 데 구단이잖아요. 샤롯 호네츠 게임은 그지같이 못해요. 왜? 잘하는 선수가 잘 지도하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교육받지 않아. 계속 공부를 하지 않죠. 좋은 지도자는 사실 계속 공부하고 찾아내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도자를 누가 교육시켜요? 또 다른 지도자를 교육을 해야지. 맞아요. 좀 경험이 더 많으신 분. 그럼 그 다음 지도자는 더 경험이 많으신 분. 이게 내리사랑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코치 감독님들 계시지만 그분보다 그 위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선수나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최고다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하시면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지도 연수할 때 이런 고민들을 자꾸 좀 하신다면 좀 더 성숙하시고 매년 기량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인격적으로 발달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번입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사실상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뒤에 계속 겸손한 지도자, 뭐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농구 경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지도자의 역할과 갈등 해결 전략에 대해서 논하시오. 13번입니다.
농구 감독님은 팀 갈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때 팀 회의, 1대1 대화, 긍정적인 팀 문화 조성 등 많은 선수들과 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비슷한, 사실 문제는 다 다른데 답은 이상하게 똑같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규칙들이나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벗은 어떤 상황에 주로 사용되나요? 피벗은 어떤 상황이 되죠? 수비 선수를 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공격의 위치를 바꾸기 위하고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끝나고 채점 하나 드릴게요. 네. 이런 말은 안 쓰신 것 같죠? 네, 그죠? 클로징 썼네요. 가까이 갔었을 때. 자, 패스트 브레이크는 어떤 공격 전술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속공이라는 말, 혹은 빠르게 전진하여 상대편의 수비를 제압하고 신속한 공격을 진행하는 전술이라고 언급했으면 됩니다. 혹은 빠른 전술의 전략, 이렇게 언급하는 거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서부터 1번까지는 객관식이고요. 예. 해석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문제를 보지 않아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답만 보시면. 자, 10번 같은 경우는 몇 초입니까? How many second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볼을 갖고 있어야 되냐. 예. 드리블이나 무빙이나 패스, 슈팅 없이 위다우즈라고 말 써있죠. 5초죠, 5초. 5초가 더 있어, 5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사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 문제 답이 있어요. 예, 문제 답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셔야겠죠. 이게 뭐지 이게 답이 나온 게 아니라요.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표현을 좀 쓰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도 현장에서 지금 다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영어 쓸 일도 많고 정보를 찾아봐야 될 것도 많은데 어떤 단어가 쓰이는지, 어떤 센텐스가 쓰이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여기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그냥 보여주세요. 한번 풀어봐. 아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캡처해서 한번 풀어봐. 깜짝 놀래준다. 예, 깜짝 놀래. 저 옆에 중학교 2학년도 사실 제 제자인데요. 예, 영어 단어 보면서 지금 막 황당해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언지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X가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9번입니다. What is second? 자, 24초 샤클락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자, 정답은 2번. 자, 오펜스 팀이 맥시멈으로 24초까지 어떻게 스코어를 기회를 주죠. 이런 부분들. 자, 8번입니다. 이 8번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꼬았습니다. How many players are on 코트 위에 얼만큼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For one team. 한 팀에 몇 명이에요? 5명. 그렇죠. 한 팀의 엔트리는 몇 명이죠? 12명. 12명.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자, 7번입니다. 7번. 네. 자, 7번은 디스퀄링 파울이라고 해서 뭐죠? 코트 안에 몇 명까지 남았었을 때 경기를 할 수 있는 라는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 12명 선수 중에 교체했는데 5가 안 돼요. 어떻게 경기 가능할까요? 4명이 경기 가능합니다. 자, 3명 경기 가능합니다. 2명 경기 가능합니다. 1명 불가능합니다. 왜? 공격 가능한 아웃도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몇 명이죠? 2명.
4명 쓰셨네요. 3대상 같은 경우도 대회에 나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선수 한 명이 안 왔어. 근데 나는 교체 선수를 안 줬어. 근데 경기는 가능해 2명. 당연히 2명 가능하죠. 근데 라인업 할 때 3명이 있어야 돼. 반드시 3명이 있어야 돼. 그 상황에서 내가 부상자야. 그리고 나서 자리 안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라인업 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3명이 저 2명 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독님의 코치의 생각이고 경기 룰은 3명이 반드시 라인업을 쓴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상 선수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빼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자, 6번 문제는 3점슛 라인의 길이입니다. 몇이죠? 아까 얘기했는데 6.75. 자, 5번 문제는 사이드와 베이스 라인의 길이입니다. 28에 15입니까? 16입니까? 10. 그렇죠. 지난번 연습 떨어지셨는데 너무 잘 그렸네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큰일 났네요. 자, 이 선수 피파라고 했습니다. 이 선수 피파. 뭐죠? 피파. 축구 아세요? 축구. 예? 여기 뭐 안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볼 때, 자, 앞에 보시면 네이스미스라는 박사님이 농구를 고안해냈죠. 그때는 복숭아 바구니. 네, 그렇죠. 복숭아 바구니. 네. 헷갈리고 있죠. 바스켓, 버켓, 바구니, 림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 바스켓을 많이 썼는데 피치 바스켓, 복숭아 바구니. 당연히 2번은 네이스미스 박사님. 네. 마이클 조단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1번은 1970년. 우리가 뭔가 어떤 역사를 알아갈 때 사실상 언제 왔을까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1907년. 미국에 몇 년도 만들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 채점 한번 해주십시오. 자,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하셨어요. 여기서 좀 이거 하나 해는 거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엑셀 그리면 푸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한번 봐주시면 채점을 아니요,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상대편 지도자를 감시하는 사람이라니까 의견을 안 하세요. 선생님은 이따 점심시간에 시험 보시고. 그래서 보통 필기 시험 보면 우리가 참 좋은 게요. 다 모지지 않더라고요. 다 이렇게 60점 이상 서로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제가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연수의 목적이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소양 교육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이런 거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용어나 명칭적인 부분들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에서의 어떤 자격요건, 자질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언급을 하시고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자, 이제 책을 펼쳐보면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바로 가져볼까요? 바로 가지고 좀 길게 점심시간을 가질까요? 네. 화장실만 좀. 네, 화장실 잠깐 좀. 자, 그럼 5분 쉬시죠. 5분. 5분만 딱 쉬다. 나왔지? 여기 같은 데 왔잖아. 이렇게 와. 네. 그런가요? 10개만 나왔어.
농가자가 지금 예, 보셨다니. 화장실만 가요. 디펜스 서울행이나 뭐 하는 활동이라고 해요. 그지? 이거는 사실 약간 체감이 포켓몬 저기 그거는 패스 브레이크 얼리 디펜스라는 거 있어서 10개 얼리 디펜스 13개 아니잖아요. 이거는 땡입니다. 네, 자, 다음 것도 틀렸어요. 네네네. 자,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어야겠죠? 체인지 오브 리액션과 많이 좀 보세요. 18개. 자, 가보세요. X가 60점 못 넘겼어.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10개 이게만 이것도 좀 아니요. 맞아요. 네. 네고시에이션이라는 단어가 홈플 이런 말이 좀 다 있었는데 다 정답인데 네? 그런 거 에세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틀렸어요. 네. 조 디펜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지역 진짜 많은다. 전술 진짜 투수들이나 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리스트라고는 안 했잖아요. describe라고 하고. 선수라는 거잖아요. 근데 describe이라는 뜻은 그걸 이렇게 explain하고 말하는. 맞아, 익스플레인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리스트라고는 안 근데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점수 3개. 하나, 둘, 셋, 넷. 이 4개는. 자, coaches needed to be able to teach. 그렇죠. 이거는 60점 이상. 네. 이거 X 긁고 싶었어요. 네. 알아요. 몇 점이에요? 자, 저희는 이제 패스를 신났습니다. 하늘이 잘 지내고 있나요? 제가 SNS로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너무 많이 온다.